먼저 FOMC 관망 심리와 함께 단기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죠. 반도체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는 분석 속에 AI 수혜는 시작도 안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주가 그동안의 상승 이후에 소폭 쉬어가는 가운데 업종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를 끌어온 건 단연 HBM, 즉 고대 역폭 매물이었죠. 하지만 이 HBM의 열풍 뒤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수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SSD, 낸드 기반 저장 장치인데요. 먼저 이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메모리는 크게 이렇게 D램 계열과 낸드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D램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로 속도가 빠르지만 전원이 꺼지면 여기서 데이터가 사라지고요. 이곳에서 파생된 것이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죠. D램을 여러 층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병렬 처리 성능을 극대화한 구조인데요. AI 학습에 필수적인 초고속 연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GPU와 짝을 이루는 대표적인 메모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로 쓰이는데요. 이 낸드가 모여 만들어진 게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데 SSD는 HDD보다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아서 최근 AI 추론 단계에서 저장 장치로 각광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HDD는 전통적인 저장 장치로 용량 대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려서 당장은 자주 쓰이지 않는 콜드 데이터 저장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D램은 기본 작업 메모리, HBM은 계산기처럼 D램을 고도화한 초고속 연산용 메모리, SSD는 장기 보관용 메모리, 즉 도서관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HDD는 저렴한 대용량 보관용 오래된 창고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AI를 쓰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런 만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낸드 가격도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낸드 현물 가격을 확인해보면 지난해 6달러에 그쳤던 게 올해는 9월에 9달러 40센트를 기록하면서 무려 42.4%의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도 이를 보여주는데요. 글로벌 낸드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낸드 플래시 2분기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32.9%, 하이닉스가 21.1%로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DD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SSD의 상대적인 매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LG전자의 움직임도 눈길을 끕니다. LG전자는 최근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차세대 HBM 적층 장비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기존 본더 대비해서 전력 효율과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꿈의 기술로 불리고 있고요. LG전자가 반도체 장비 사업을 확대한다는 건 단순히 장비 하나를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HBM부터 SSD까지 이어지는 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저장 장치, 즉 SSD의 수혜까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SK증권은 여전히 아름다운 너라면서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현대차증권은 2028년까지 HBM과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라면서 목표가를 40만 5천 원으로 높였고요. NH투자증권 역시 다시 한번 가보자면서 39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 기반의 고성능 메모리를 앞세워서 글로벌 1위 메모리 업체로 차별화된 입지를 굳힐 거라는 분석 나왔고요. 그동안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질 때 삼성전자를 주목한 시선 그리 많진 않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목표가 역시 줄줄이 올려잡았는데요. SK증권은 이제는 나도라면서 7만 7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나증권이 9만 5천 원, NH투자증권이 9만 4천 원으로 각각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내년에는 서버 교체 수요와 디램 공급이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HBM 인증 확보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모멘텀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반도체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증권가의 평가처럼 업황의 중심축은 여전히 견조한데요.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는 만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성장 스토리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수혜주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체크해볼까요? 중국 MZ들 사이에서 최근 서울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K컬처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왕이 외교부 장관의 방한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들썩이는 유통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서울을 다녀온 뒤에 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서울병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백화점과 화장품 업종이 증시의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한 달간의 백화점 3사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현대백화점이 13% 이상, 신세계는 14.6%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8%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소비 회복 기대와 백화점주에 강하게 반영된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실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636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7월 누적 기준 벌써 1,0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죠.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간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소비 확대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업종으로 백화점과 화장품 업종을 꼽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무비자 정책으로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나면 이 내수 유통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그중에서도 백화점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를 넘기고 있고요. 신세계 명동본점 역시 지리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죠. 여기에 K뷰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코스맥스 같은 ODM 기업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사가 프리미엄부터 인디 브랜드까지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서 외국인의 수요 회복을 받는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 확대는 내수 경기 회복과 유통, 화장품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무비자 정책과 K컬처 열풍이 맞물리면서 종목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투자 뉴스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장 마켓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